금요일에는 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볼까요? 차영주의 시장 돋보기로 마무리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차영주 ISS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부터 불금의 전략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주셨는데 그때도 시장 전체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좀 조심하자. 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지금 한 주 동안에 흘러온 거 보면 거의 제자리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빅 이벤트는 다 소화했어요. 예. 달라진 시각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 전체적인 시각은 여전히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주하고 좀 달라졌다라면,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시장이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일단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답답하죠. 많은 투자분들이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이라든지 관심도가 급속도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8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네. 8월 달 데이터를 보면 반대 매매를 많이 마셨더라고요. 신용장고가 이제 그런 데이터들 뉴스가 이번 주 초에 나왔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공매도 잔고도 좀 많이 쌓이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3,100선을 깨고 있지 않다라는 점. 이 점은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현상을 놓고 참으로 답답한 시장이다. 정말 재미없는 시장이다라고 느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참으로 답답하고 재미는 없습니다만 특별히 그렇다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빠지지는 않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렇다면 현재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번 주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상황인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게 된다라면 이제 시장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긍정적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불확실성,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거쳐가고 있다는 거죠.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 잘 소화를 했고요. 11건의 MOU 체결되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시간상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한은의 금통위가 또 어제 열렸죠. 그러면서 혹시 서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금리 동결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한 10% 정도는 금리를 내리는 거 아니야라고 봤습니다만 여전히 동결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9월 달 FOMC를 보고 10월 달 우리 금통위로 넘어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주에 또 특징이 지난주하고 다른 것들을 놓고 보면 올라갈 때 10% 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었어요. 떨어질 때 10% 넘게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당일 개별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반응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번 주 같은 경우 그 나온 재료들, 제가 지금 막 특별히 재료를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냉장고에 기본 반찬을 넣어놓고 그 반찬을 매번 거의 꺼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오랫동안 8월 달에는 기본 반찬만 갖고 식사를 해왔던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 신선한 반찬이 나오면 손이 먼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주들의 일부 조선업종의 합병 얘기라든지 아니면 일부 유상증자라든지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죠. 호재건 악재건. 거기에 굉장히 그 투자자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주에는 폭탄이 터지는 종목도 있었고 또 의외로 상당히 수익이 또 좋았던 당일 수익률이 좋았던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서 지난주와는 좀 다른 모습의 장세가 연출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신중하게 봐야 되지만 그 안으로 본다면 꽤 견고하게 본질이 잘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순환매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굉장히 빠르게 돌고 돕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상의 수급이 빠르게 쏠려가고 새로운 뉴스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특이점이 있어요. 사실 조방원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이끌어왔던 대표 주도주잖아요. 그중에서도 조선은 회담 이후에 세론 나올 거라는 그런 시각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과매수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그런데 회담 이후 그리고 HD그룹의 합병 이슈 이후 에도 신고가 수준을 굉장히 견고하게 잘 지키고요. 오늘은 그 안에서 다른 쪽이 아니라 HJ중공업에 또 수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섹터 9월에도 계속 달리는지 그럼 그 안에서도 목간 쪽으로 계속 기회가 있다고 봐도 되는 특징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업종이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업종 내 순환매가 도는 거거든요. 우리가 2차 전지도 다양한 업종의 순환매가 돌았고 작년 상반기에는 정말 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순환매가 돌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서 HD그룹,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현재 지금 다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미묘한 움직임을 보면 지금 이제 대표주로 이제 우리가 HD 이제 그 부분을 놓고 보면 시장에서 확 반응 이후에 후속타가 좀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게 과연 끌고 갈 수 있는 뉴스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합병을 하고 합병한 이후에 미국에 이제 조선업에 이제 진출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우리 조선업을 빠르게 가고 위해서 두 가지 법을 빠르게 개정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는 존스법이고 하나는 군함을 해외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이죠.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군함을 해외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공화당의 반대가 있으니까 어제 나온 기사죠. 백악관에서 그럼 행정명령으로 이걸 좀 시행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어제 조선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하나오션이 아직까지 쌍봉의 형태로 봉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 정도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뻗어주지 못하면 하나오션은 쌍봉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떤 의미일까요? 주가 조정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날 한 6% 정도 이번 주에 빠졌었죠. 그때도 제가 MTN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 펀드의 청산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그 현재 시세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오션이 대장주였죠. 대장주가 쌍봉이다라면 조정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선주를 따라가기보다는 조선주의 차익을 챙기는 게 좋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바닥에서 올해만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 시장이 올라왔다라면 이 기대감이 현실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나오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갭이 기냐 짧냐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기대감만 갖고 올라가기에는 충분히 좀 쉽지 않은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아내가 저보고 살을 빼라라고 얘기하면서 운동기구를 사주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살이 생각보다 쉽게 안 빠지더라고요. 화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시지만 조금 빠지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 여전히 차영주는 살 뺄 거야 갖고 주식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한정된 자원과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결국 자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냉정하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조선주와 관련해서는 3분의 2, 5분의 4 정도는 여전히 냉장고에서 꺼내 먹던 반찬 먹는 느낌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챙길 건 좀 챙기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성장 모멘텀이랑 이렇게 다이어트의 성과 이렇게 또 재밌게 비유를 해주셨거든요. 다만 여기서 뭔가가 더라고 보기에는 지금 자리 자체도 조금은 불안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는 자리라고 주셨습니다. AS도 같이 하나오션 전략 들어봤고요. 다음 반도체 가겠습니다. 전자랑 하이닉스가 오늘 조용해요. 하이닉스는 어제 그렇게 강해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고 달려가는구나 하셨던 분들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 수급은 소부장으로 다 가네요. 이수페타시스 직전 고점 뚫어내기 바로 목전이고 PSK 연고점. 하나마이크론 연고점입니다. 어떤 의미 있어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뭐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고 오히려 다양한 해석이 투자자분들에게 혼란을 좀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싶어요. 다양한 해석이 있다라는 것은 뚜렷하게 하나로 정리되기 어렵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실망스럽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행스럽게도 오늘 엔비디아가 약간의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만 두 가지 관점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 생각보다 더디구나.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실적의 그 성장성이 좀 꺾였다라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성장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또 표현드리고 싶어요. 차영주가 80kg에서 100kg 갈 때는 고성장이죠. 근데 100kg 넘어가면 20kg씩 못 찌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덩치가 이미 100kg 넘어간 살이 찐 회사이기 때문에 5kg, 3kg라도 찌는 것은 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뚱뚱한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 관련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특히 어제 이제 극복해내고 오늘 차익 매물들이 나오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상에서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24만 5천 원 찍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자. 더군다나 소부장이 오늘 살아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고무적이고요. 그런 것들은 여전히 투자자분들이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에게 맡기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소부장은 개인이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해석이네요. 마지막으로 시장 돋보기 포착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을 주셨는데 지난주에도 범중국 수혜주를 계속 지켜보자는 이야기를 살짝 흘려주셨거든요. 오늘 나온 종목이 그 섹터 안에 있는 게임주 안에서도 네.
펄어비스입니다. 예, 의외예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야, 왜 펄어비스야? 지금 이제 이제 그것도 이제 의외였고, 그런 건데 네. 펄어비스가 이제 그 낙폭이 굉장히 컸었죠. 30% 그렇죠. 하락했던 거. 저는 이제 특정 펀드의 출애다. 지금 최근에 시장의 모습이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낙폭을 현재 지금 오래 머물지 않고 그 낙폭을 30% 하회했던 그 봉 위상 차트를 끌어올려 버렸어요. 그렇다면 그때 많은 분들이 팔았다기보다는 일부 투자자들이 팔았다라는 것이고 여전히 이게 사람이라는 게 웃긴 게 우리가 신작 게임에 뒤로 미뤄졌다라는 것은 실망감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뭔가 하나 남았네? 신작 게임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도 희망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정도 자리면 오히려 한 20% 빠졌다라면 뭐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0% 화끈하게 빼고 화끈하게 기관에 수급 들어오고 외국인들도 간헐적으로 들어온다라고 그리고 뭐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낙폭과대를 이용한 매수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직전 그 떨어지기 전인 4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네. 손절 라인은 3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였습니다. 4만 원까지의 회복력, 갭을 메울 거다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로도 의견 주셨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영주 IS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출발 성공 투자 물러가겠습니다. 8월 마무리 오늘도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